네,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석방돼 귀국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결국 숨졌습니다. 혼수 상태로 귀국한 지 엿새 만입니다. 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장용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원비어 씨가 결국 사망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경위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오토 원비어 씨가 지난 13일에 송환이 됐습니다. 예. 13일에 송환이 됐는데 결국 이제 오늘 사망을 했으니까 엿새 만에 숨을 거둔 건데요. 그러니까는 돌아올 때 당시에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죠. 예. 그러니까 혼수 상태에서 들것에 실려서 비행편으로 미국까지 왔으니까. 그리고 오자마자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치료를 받다가 이번에 사망이 된 건데요. 원비어 씨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3학년, 그러니까는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에 재학 중이다가 작년 1월에 평양에 관광차 평양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방문을 했는데 이제 평양에 이제 가장 큰 호텔 중에 하나가 이제 양각도 호텔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이 양각도 호텔에서 묵으면서 이제 북한의 호텔에는 다양한 정치 선전물들이 많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신들의 체제를 자랑하거나 선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귀국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공항에서 일단 체포가 됐습니다. 작년 1월에 체포가 돼서 3월에 재판이 있었고 재판에서 노동교화형 15년형을 언도를 받고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이다가 이렇게 혼수 상태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고 그러면서 석방에는 되기는 했지만 결국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원비어가 집으로의 여행을 완전히 끝냈다고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슬프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북한의 소나기에서 받은 끔찍한 고문 그리고 학대는 우리가 오늘 경험한 슬픈 일 외에 어떠한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없도록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북한 정권이 원비어 씨에 대해서 가했던 여러 가지 고문이라든가 학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비어 씨가 사망에 도달하게 됐다라는 점을 가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선전물을 훔친 것 자체가 노동교화형 15년형 이 정도의 큰 죄가 되나요? 예, 일단 보기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북한이 부쩍 외부에서 자신들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선전물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북한 쪽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뭔가 뒤에서 누군가의 사주가 있었거나 아니면 지시가 있어서 이뤄진 일로 보고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체제를 위해하기 위한 행동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입고 있는 자켓을 부친이 기자회견할 때도 똑같이 입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 이번 원비어 씨가 사망하면서 북미 관계 걱정은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원비어 씨가 송환이 이루어지면서 뭔가 북미 관계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사실 미국 정부가 지난 2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비어 씨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이와 관련한 석방 교섭을 북한하고 즉각적으로 실시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지난달에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미국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과 직접 만나서 교섭을 벌여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뉴욕에서 또한 그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와 교섭도 이루어졌고 이러한 다양한 북미 간의 교섭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교섭을 거쳐서 원비어 씨의 석방이 이루어졌다. 결국 북미 간에 드디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원비어 씨가 석방이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북미 간에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결국은 원비어 씨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사망을 했습니다. 특히나 북한
북한에서 있었을지 모르는 어떤 가혹행위가 주된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북미 관계가 썩 좋지 않을 것 같다. 특히나 지금 미국 내의 대북 여론이라는 것 자체가 원비어 씨의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예. 그러한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라고 하는 카드를 꺼내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문정인 특보의 미국에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 예. 근데 이제 지금 겸임을 하고 있는데 연세대학의 특임 명예교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리였는데 문제가 된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는 과연 사드 때문에 한미 동맹이 깨진다면 예. 과연 그게 동맹이냐라고 질문을 던진.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발언의 상황을 보면 이제 특파원 간담회 자리였는데 특파원들이 계속해서 사드 때문에 한미 동맹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한미 동맹이 깨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던지게 되는데 거기에 예. 대해서 결국 맨 마지막에 답변을 하면서 과연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질 수 있다면 유사시,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전쟁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미국이 자신들의 병력을 한국에 투입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평시에도 사드 때문에 그렇게 위협받을 수 있는 한미 동맹이라면 유사시 상황까지도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 게 하나고요. 네. 또 하나는 키 리졸브 연습이라든가 독수리 훈련 같은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조금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한미 합동 군사 연습 특히나 이제 2010년부터 치러지고 있는 한미 합동 군사 연습에 미국의 전략 자산들 이를테면 항공모함이라든가 아니면 핵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전략 폭격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되면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커지고 북한의 반발도 커지고 있으니 일단 북한이 핵 동결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한미합동 군사 연습을 조금 하향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 치러졌던 한미합동 군사 연습의 형태 그러니까 전략자산 제공계를 빼고 그냥 한미 군 간의 어떻게 보면 야전에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야전군이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발언을 했는데 예.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낳고 있고 특히나 한미동맹 발언 같은 경우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곧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이러한 발언이 과연 적절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발언이 나와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한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이번에 문정인 특보가 한미 정상회담을 교섭하러 미국에 간 것이 아니고 그냥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들 이런 자리에서 했던 이야기라는 점에서 보면 한미 정상회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조금 과민한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또 하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하향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에 있는 CFR이라고 하는 미국 외교협회에서 작년에 냈던 대북정책 특별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싱크탱크가 제안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드와 관련한 한미동맹 발언들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좀 불쾌감을 가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게 되면 이번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예. 첫 번째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국 간이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들을 합의하는 자리다라는 점에서 이제 상견례도 하게 되고요. 그러한 점에서 보면 이러한 문정인 특보의 이러한 발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일단 가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상세하게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미국의 양해를 구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작업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장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